2025년 AI 업계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단순히 AI가 더 똑똑해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전문가 안드레이 카르파 씨가 짚어낸 6가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카레파 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I가 그냥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능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변화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AI의 훈련 방식이 어떻게 근본부터 바뀌었는지, 그 결과 어떤 기묘한 지능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코더가 되는 미래와 AI와 소통하는 방식의 혁신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LLM 훈련은요, 2025년 전까지만 해도 딱 3단계가 국룰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미리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정답으로 튜닝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답변이 더 좋아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강화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2025년에 이 모든 판을 뒤엎는 4번째 단계가 딱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RLVR, 검증 가능한 보상 기반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주관적인 이게 더 마음에 드네 같은 피드백이 아니라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델이 정답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생각의 과정, 즉 추론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죠. 와, 근데 이 방식의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굳이 더 비싸고 큰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모델을 더 오래 훈련시키는 것만으로 성능이 막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죠.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낸 거예요. 특히 오픈 AI의 O3 모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그 결과물도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카르파 씨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인간과 비슷한 동물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인 유령을 소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했지만 LLM은 오직 텍스트를 그럴듯하게 따라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데에만 최적화됐어요. 태어난 목표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들쭉날쭉한 지능의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AI는요, 어떤 순간에는 진짜 세상 모든 거라는 천재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말도 안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꼭 어린애 같단 말이죠. 특정 능력은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은데 어떤 능력은 바닥을 기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요, 이 새롭고 이상한 지능이 이제 어디에 머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저 멀리 웹사이트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컴퓨터 안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커서 같은 앱인데요. 이런 앱들은요, AI 비서 여러 명을 데리고 있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요.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싹 모아주고 여러 AI를 동시에 부려서 일을 처리하고, 심지어 AI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할지 우리가 슬라이더로 조절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클로드 코드가 나왔을 때 이 패러다임 전환이 정말 명확해졌죠. 더 이상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살면서 내 모든 파일과 작업 환경을 꿰뚫어보는 말 그대로 기계 속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4번째 변화. 이건 아마 오늘 얘기 중에 가장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그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코딩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앱을 뚝딱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바이브 코딩, 우리말로 하면 느낌 코딩의 시작입니다. 카르파 씨가 만든 이 느낌 코딩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AI 덕분에 이제 코딩 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하게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버리는 아주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카르파시 본인도요, 자기는 잘 모르는 러스트라는 복잡한 언어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냥 느낌으로 똑딱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문가든 아니든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자, 5번째 변화는 AI랑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채팅창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까만 화면에 글자만 치던 컴퓨터가 지금처럼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잖아요. LLM과의 소통도 똑같은 진화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채팅은요, 어쩌면 미래 시대의 명령어 입력창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글자보다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AI는 텍스트 뭉치가 아니라 이미지,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심지어 애니메이션 같은 우리의 언어로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의 나노바나나 같은 모델이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시각적인 결과물은 그냥 부가 기능이 아니라 AI의 핵심 소통 능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큰 그림, 핵심은 과연 뭘까요? 카르파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LLM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능으로 떠오르고 있고 너무나도 유용한데 우리는 아직 그 잠재력의 10%도 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AI는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새롭고 기묘한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딱 하나겠죠. 이 예측 불가능한 여정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유령을 소환하게 될까요?